생물공학과 김동일 교수님 실험실 지도를 맡고 있는 이상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형질 전환된 식물세포 배양을 이용한 제조업 단백질 생산에서 배양 공정 개발과 바이오리액터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표에 앞서서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 초록 준비를 하라고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발표를 생각하고 초록을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프로그램을 받아보니까 이게 4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록 작성한 내용을 포함해서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생명공학 시장에서 단백질 제품에 대한 시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월드 마켓인 경우에는 파마시칼 프로테인인 경우에 2011년 경우에는 약 700억 불 가량으로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생물공학 분야에서 단백질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전체 단백질 시장에 대비한 파마시칼 프로테인인 경우에 규모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국내 시장인 경우에도 2003년, 그러니까 1998년에 대비해서는 2003년경에는 시장 규모가 3배 정도, 5배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단백질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호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익스프레션 레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간단한 이콜라이 프로키리오틱 시스템인 경우에는 수 그램/리터까지도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키리오트 중에서 간단한 시스템인 이스트인 경우에는 약 1000mg/리터 정도의 제조업 단백질 생산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인섹트셀이나 애니멀셀인 경우에는 보통 10에서 약 50mg/리터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보고되고 있고, 식물체를 이용한 경우의 단백질 생산은 그보다도 훨씬 낮은 0.1에서 0.2mg/리터,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리터로 생산이 되는 익스프레션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시스템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이크로비얼 시스템인 경우에는 그로스가 굉장히 빠르고 익스프레션 레벨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생산되는 단백질이 파마시칼 유즈인 경우에는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머시너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단백질 생산에는 부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트인 경우에는 이콜라이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지네틱 매니플레이션이 확립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익스프레션 레벨도 높은 편이고, 이콜라이와는 다르게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게 어텐틱 프로테인과는 다른 패턴으로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안으로 이제 연구가 되어진 부분이 인섹트셀이나 애니멀셀을 들 수 있는데, 인섹트셀인 경우는 애니멀셀보다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익스프레션 레벨이 약간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그로스 레이트는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섹트셀을 이용한 제조업 단백질 생산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베킬로바이러스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는 인펙션 시에 셀이 디스럽션 되는 그런 단점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포와 같은 시알레이션이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인 경우에는 이 인섹트셀인 경우는 시알레이션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를 받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이 애니멀셀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과 거의 유사한 프로테인 폴딩이나 프로세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가 높은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의 단점은 배양 비용이 비싸고 또한 배지의 씨름과 같은 단백질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 정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러한 방법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플랜트셀을 이용한 방법인데, 애니멀셀에 비교해서
배양 비용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약 10,000분의 1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배지의 구성 성분이 당이나 염류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퓨리피케이션도 상당히 간단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캐리오틱 시스템이나 이스트를 이용한 경우보다는 애니멀 셀과 유사한 포스트 트랜스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액티비티를 갖는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프로덕트 콘테미네이션에 대한 염려도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합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식물체를 형질 전환시키는 방법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아그로박테리움 메디에이티드 트랜스퍼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는 스테이블하고 그리고 이피션시가 상당히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쌍떡잎 식물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지인 트랜스퍼 방법인 경우는 옆에 애그로박테리움 메디에이티드 트랜스퍼와는 다르게 쌍떡잎 식물이나 외떡잎 식물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피션시나 스테빌리티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합 단백질을 식물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홀 플랜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식물세포 배양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홀 플랜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플랜트 셀 컬처보다는 좀 더 진보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장점을 보면은 경작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게 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식물세포 배양에 비해서는 단백질의 어큐뮬레이션 레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티슈나 올간으로 타겟팅을 시킨 뒤에 롱텀으로 스토리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번 라이프 사이클이 상대적으로 길고, 그리고 형질 전환된 생명체가 필드에 나간다는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크리션이 안 되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식물체를 익스트랙션하고 퓨리피케이션하는 공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코스트를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식물세포 배양을 이용하는 경우는 홀 플랜트를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케일업이 용이하고, 그리고 식물체보다는 그로스 레이트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디파인드 컨디션에서 컬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홀 플랜트를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좀 더 호모지니어스한 프로덕트 퀄리티를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이용한 평화시컬 프로테인의 생산의 예를 보시면 안티바디류나 엔자임,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과 사이토카인 등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고가 된 바가 있고, 식물세포 배양을 이용한 홈단 프로테인 생산을 보시면 최근에 휴먼 유래의 GCSF나 GMCSF, 인터루킨 등의 그런 사이토카인류와 사이토카인류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모든 경우에서 익스프레션 호스트로 사용된 세포주가 니코티아가 타바코, 그러니까 담배 세포를 이용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프로모터 시스템이 폴리플라워 모자이크 바이러스 35S 프로모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비교적 강력한 프로모터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스프레션 레벨이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로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만큼 높은 레벨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에 익스프레션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프로모터를 스크리닝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알파1 엔타이트립신인 경우는 오리자사티바, 쌀인데요. 벼 세포를 이용해서 생산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된 바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아미3D 프로모터라는 인듀서블 시스템을 이용한 프로덕션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익스프레션 레벨이 25.6mg per 리터로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보다 약 1000배 가까이 높은 익스프레션 레벨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물세포 배양을 이용한 제조합 단백질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몇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먼저
가장 큰 문제는 로우 익스프레션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우 익스프레션 레벨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프로모터 개발이나 아니면 세포 배양의 그 배양 조건 옵티마이즈 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식물세포 배양을 이용한 경우에 가장 큰 장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그 제조업 생산된 단백질을 시크리션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크리션을 시키게 되면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퓨리피케이션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 정제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는 다르게 셀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 펩타이드를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가 다 배지고 시크리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량이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셀월과 셀 멤브레인 상이나 아니면 셀월에 인코퍼레이션 되어 있는 상태로 그 남아있는 것이 그 기존의 연구에서 관찰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DMSO 등과 같은 케미칼이나 서페턴트 등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그 시크리션을 시키는 건 좋은데 그 배지로 시크리션된 단백질이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데그레데이션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데그레데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스테빌리티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경우는 여러 가지 스테빌라이징 에이전트나 프로테이즈 이니비터 또는 그 생산된 단백질을 즉시 회수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산업화를 위해서는 이제 스케일업이 필수적인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바이오리액터 오퍼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 식물세포의 그 특성인 어그리게이션이 많이 생긴다는 점과 그 동물세포와 마찬가지로 셀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쉐어에 센시티브하다는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바이오리액터를 오퍼레이션 해야 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베이직한 부분이 있는데 뭐 에어레이션이나 에스테이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공정상의 문제에서는 기존의 그 식물세포 배양이 1980년대에 여러 가지 그 바이오 액티비티를 갖는 2차 대사 산물의 생산의 호스트로서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제조업 단백질 생산용 식물세포 배양에 그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고농도 배양이라든지 다양한 프로세스 컨트롤 스트릭터지 등을 통한 그 단백질 생산성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형질 전환된 그 담배 세포를 이용한 제조업 단백질 생산이 되겠고, 저희가 모델 시스템으로 사용한 단백질은 휴먼 GM-CSF가 되겠습니다. 재료입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셀컬처는 니코틴한 타바쿰을 120rpm 25도씨에서 배양을 했습니다. 배지 조성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고요. 뒤에 그 바이오리액터 오퍼레이션 부분에서는 코바이오텍 바이오리액터 5리터 STR을 워킹 볼륨 2리터로 운전을 했습니다. 시크리션과 스테빌리티 증진을 위한 연구에서 제가 이제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릴 부분은 서페턴트를 이용한 부분인데, 이 서페턴트가 셀 표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서는 셀 서페이스 하이드로포비시티를 베서세이를 변형시켜서 측정을 했습니다. 또한 그 셀 컬처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는 것이 셀 바이빌리티 부분인데요. 이 셀 바이빌리티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셀을 카운트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엔자임이나 뭐 여러 가지 발색되는 것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양자 모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 다이렉트 카운팅을 하는 방법은 이 플랜트가 어그리게이션을 형성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각각의 그 싱글셀을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아이솔레이션 시킨 다음에 카운트하는 것 자체가 그 배양을 하면서 동시에 그 병행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이빌리티 측정에 많이 사용되는 프로세인 다이 아세테이트를 이용한 방법을 그 약간 변형을 시켜서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바이빌리티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원리는 그 FDA라는 프로세인 다이 아세테이트는 그 셀이 죽어있는 셀이나 살아있는 셀이나 다 업테이크가 됩니다. 셀 안에 이 FDA가 들어가게 되면 죽은 셀인 경우는
셀 멤브레인을 통해서 FDA가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반면에 그 살아있는 셀인 경우는 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에스터레이즈에 의해서 이 프로세인 다이아세테이트 안에 있는 에스터본들을 자르게 됩니다. 자르게 되면 이 FDA가 그 플로레센스를 떼게 되는데 이 셀 안에 존재하는 플로레센스를 익스트랙션 후에 측정하는 방법으로 약 5분에서 10분 안에 바로 배양을 하면서 바이오리티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모델 시스템으로 사용된 그 단백질인 휴먼 GM-CSF는 일라이저를 통해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 바이오리액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배양을 하면서 측정해야 될 파라미터들이 많은데 오스모랄이나 프로테이즈 그리고 리액터 오퍼레이션상에서 OPS 어널리시스 등을 수행을 했고 후반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프로세스 스트레이터지가 퍼퓨전 컬처가 되겠습니다. 이 퍼퓨전 컬처는 셀 리텐션 컬처라고도 하는데 특정한 셀 리텐션 디바이스를 가지고 리액터 안에 셀은 가둬둔 상태에서 배지만 밖으로 뽑아내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배지만큼 프레시미디움을 넣어주는 그런 공정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배지 조건의 최적화를 통해서 최적화된 배지 조성과 퍼퓨전 스트레이터지를 컴비네이션 시키기 위한 실험이 수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가지 배지 조성을 사용해서 퍼퓨전 컬처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결과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양상에서 제조화 단백질의 시크리션과 스테빌리티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과 두 번째 부분에서는 주로 퍼퓨전을 위주로 한 배양 공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서페컨트를 이용한 시크리션 증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셀 컬처에서 서페컨트는 매스 트랜스퍼를 증진시킨다든지 아니면 바이오리액터 오퍼레이션에서 쉐어 프로텍턴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연구가 보고된 바가 있고 바이올로지컬한 측면에서는 뉴트리언트 업테이크를 증진시킨다든지 아니면 메타볼릭 플럭스를 변화시킴으로써 그로스 프로모션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그런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크리션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실험을 수행을 했고 셀 표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프로닉 F68과 28C, PEG 8000의 각각 다른 농도의 서페컨트를 일정 농도씩을 셀 표면에 처리했을 때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닉 F68과 트윈인 경우는 셀 서페이스 하이드로포비시티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첨가된 서페컨트가 셀 표면상의 하이드로포빅한 부분과 인터랙션에 의해서 셀 서페이스 하이드로포비시티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셀 표면에 어디저션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기초 실험을 결과로 해서 프로닉 F68을 후보 물질로 결정을 한 뒤에 이 단백질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쇼텀으로 제조화 단백질의 시크리션에 미치는 영향을 본 그래프인데 컨트롤에 비해서 프로닉 F68을 첨가한 경우 모두 초기에 시크리션 레이트를 크게 증진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스테빌리티 측면에서는 프로닉 F68을 첨가했을 때 스테빌리티 증진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프로닉 F68 농도를 가지고 바이오리액터 오퍼레이션에 적용을 했을 때 셀 그로스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제조화 단백질인 휴먼 GM-CSF의 생산에는 크게 증진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인 경우에 약 4일째 9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의 생산량을 보인 반면에 프로닉 F68을 첨가한 경우는 최대 생산량이 27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로 약 3배 정도 증진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GM-CSF, 그러니까 인트라셀룰라를 포함한 전체 GM-CSF에 대비한 익스트라셀룰라 GM-CSF 레벨과 토탈 프로테인에 대비한 익스트라셀룰라 GM-CSF 레벨을 확인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프로닉 F68을 첨가했을 때 크게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것은 앞에서 보여드린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단백질의 시크리션이 증진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 소비 속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로스 인덱스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프롬의 F68을 첨가했을 때에도 컨트롤과 비교해서 셀 그로스의 이니비션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시크리션을 증진시키기 위한 퍼미어빌라이징 에이전트로 사용되는 DMSO 등과 같은 물질은 첨가를 하면 효과는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카운터파트로 셀 그로스가 상당히 저해가 되는데 이 프로닉의 경우는 포지티브한 결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셀 그로스 이니비션은 없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스테빌리티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가 가장 트래디셔널한 프로덕션 패턴인데 일단 생산이 되면 최고치에 도달한 다음에 급격히 레벨이 감소하는 것을 모든 경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 데그레데이션 되는 원인이 배지에 존재하게 되는 프로테이즈에 의한 데그레데이션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데그레데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로테인의 스테빌리티를 증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스테빌라이징 에이전트나 프로테이징 이니비터 등을 처리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양 후반부에 프로덕션 레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본 실험은 셀이 자랐던 컨디션드 미디움에서 셀만 제거하고 그러면 그 안에는 이제 프로테이즈는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컨디션드 미디움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을 한 결과인데요. 이 컨트롤인 경우는 인큐베이션 타임이 지남에 따라서 GM-CSF 레벨이 완전히 제로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똑같은 컨디션드 미디움을 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클레이브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 GM-CSF를 우리가 원하는 농도만큼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첨가한 다음에 인큐베이션을 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배양 기간 동안 계속 레벨이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배양 후반부의 프로테인 데그레데이션의 원인은 프로테이즈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즈의 이니비터로 알려져 있는 아스파틸 프로테이즈 이니비터인 펩스타틴과 세린 프로테이즈인 PMSF, 아프로티닌, 그리고 시스테인 프로테이즈, 메탈로 프로테이즈의 각각 이니비터를 처리한 다음에 같은 실험을 수행한 결과 이 아스파틸 프로테이즈와 세린 프로테이즈인 경우에 각각에 대한 이니비터를 처리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프로테이즈 중에서도 아스파틸 프로테이즈와 세린 프로테이즈가 프로테인 데그레데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행한 내용은 프로테이즈에 대한 경쟁적 기질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젤라틴을 첨가한 경우인데요. 이 컨디션드 미디움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젤라틴을 1, 5, 10g으로 10g/L로 첨가량을 늘렸을 때 인큐베이션 타임을 진행함에도 GM-CSF 레벨이 비교적 높게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을 셀 컬처에 적용한 결과 그로스에는 크게 이니비션 없는 상태에서 젤라틴을 5g/L 첨가했을 때 컨트롤에 비해서 크게 높은 약 30 마이크로g/L까지 생산량이 올라가고 또 그 레벨이 일정 배양 후반부까지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로 프로테이즈 이니비터의 처리를 들 수 있는데 이 바시트라신이라는 폴리펩타이드는 4가지 종류의 프로테이즈에 대해서 브로드한 이니비토리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단백질류입니다. 이 경우에도 100mg/L부터 1000mg/L까지 도즈를 높여가면서 컨디션드 미디움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젤라틴보다는 못하지만 인큐베이션 타임에 따라서 유지되는 GM-CSF의 레벨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경우는 젤라틴과는 다르게 1000mg/L의 바시트라신을 첨가하게 되면 셀 그로스가 크게 낮아지는 그런 결과는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덕션 레벨은 또 크게 올라가는 그래서 500mg/L나 1000mg/L의 바시트라신을 첨가했을 때 약 100 마이크로그램/L까지 프로덕션 레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 바이오리액터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인데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제휴 방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퍼퓨전 컬처를 하게 된 그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GM-CSF가 생산이 돼서 배지 시크리션이 되면 그 배지에 있는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데그레데이션이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 데그레데이션이 되기 전에 그냥 미리 다 뽑아내자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제시를 하게 된 것이 그 퍼퓨전 컬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퍼퓨전 컬처에서 그 퍼퓨전 레이트를 다르게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퍼퓨전 레이트를 0.5%데이, 1%데이, 2%데이로 다르게 한 뒤에 그 컬처를 수행을 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퍼퓨전은 그 배양 후 4일째부터 그 각각의 퍼퓨전 레이트로 컨티뉴어스하게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퍼퓨전을 함에 따라서 들어가는 프레싱 미디움은 노멀 MS 미디움을 사용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GM-CSF 프로덕션 레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0.5%데이에 비해서 1%데이나 2%데이로 퍼퓨전 레이트를 빠르게 하면 그만큼 리액터 안에는 다이루션이 굉장히 빠르게 됨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0.5%데이로 퍼퓨전을 했을 때보다 1%데이나 2%데이로 퍼퓨전 컬처를 했을 때 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은 어큐뮬레이션 레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지 리액터의 배지 내에 존재하는 프로테이즈의 액티비티를 측정한 결과 예상할 수 있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0.5%데이보다 1%데이나 2%데이로 퍼퓨전 레이트를 빠르게 했을 때 프로테이즈 액티비티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리액터 내에 프로테이즈가 퍼퓨전 레이트를 빠르게 함으로써 다이루션이 되고 또한 GM-CSF도 리액터 내에서의 리텐션 타임이 짧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프로테이즈와 GM-CSF의 컨택 타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데그레데이션 되는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퍼퓨전 레이트를 0.5%데이만 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퍼퓨전 레이트보다는 훨씬 빠른 퍼퓨전 레이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관찰이 됐는데 이 프로덕션 측면에서는 모든 경우에 그 퍼퓨전 레이트를 높게 할수록 좋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셀 피지올로지컬한 측면에서는 그 퍼퓨전 레이트를 빠르게 할수록 그 스페시픽 그로스 레이트나 악시던 업테이크 레이트, 그 CO2 이볼루션 레이트 등과 같은 셀 피지올로지컬한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나타나는데 이 원인은 그 퍼퓨전 레이트를 빠르게 할수록 그 셀 그로스의 필수적인 컨디셔닝 팩터 자체도 그 다이루션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수행된 내용은 배지 조건의 최적화를 통해서 그 최적화 내용은 뭐 슈거 종류나 농도, 뭐 나이트로젠, 포스페이트 또는 그 배지의 오스모랄리티 등의 최적화를 통해서 최적화된 조건과 앞에서 보여드린 퍼퓨전 전략과의 컴비네이션에 대한 시너지스틱 이펙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스크루즈 농도의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스크루즈 농도를 높게 30에서 60, 90으로 높게 할수록 그 GM-CSF의 생산량은 약 컨트롤의 7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에 비해서 17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로 증대되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나이트로젠인 경우는 나이트로젠 농도를 높이는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셀 그로스는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스크루즈와는 다르게 그 맥시멈 프로덕션은 증대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프로덕션 레벨이 배양 후반부에도 높게 유지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출 실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 선택한 배지의 조건이 네 가지가 되겠는데 제일 위에 그 검정색 클로즈드 서클인 경우는 컨트롤이고요. 네 가지 배지 조성을 가지고 퍼퓨전 레이트는 1%데이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그 네 번째 파란색 그 그래프인데요. 이 경우는 그 스크루즈의 농도를 60g/L로 하고 나이트로젠의 농도는 240mm몰로 상당히 폴티파이드 시킨 배지를 사용한 퍼퓨전 컬처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셀 그로스가 크게 저해가 돼서 약 10g/L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반면에 GM-CSF인 경우는 그 다른 경우와는 다르게 약 30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까지도 그 생산량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배지 조건과 배양 조건의 최적화를 통해서 셀 그로스와 프로덕션의 디커플링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퓨전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리액터 내에서 얼마까지 농도가 올라가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농도로 계속 다일루션 되면서 밖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퍼퓨제이터 안에 포함된 토탈 GMCSF를 바로바로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생산되는 GMCSF를 전량 회수한다면 네 번째인 경우에는 20일 동안의 배양 기간 동안 26리터의 퍼퓨제이트에 약 7mg의 GMCSF의 생산도 가능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액터 오퍼레이션상에서도 프로세스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먼저 D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DO의 컨트롤을 위해서는 에지테이션이나 에어레이션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변수가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에지테이션은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에어레이션 레이트만으로 조절을 했고요. 컨트롤된 DO 프로파일이고 에어레이션 레이트의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에어레이션은 약 0.2L/ml 정도, 미닛 정도의 에어레이션이 맥시멈인데 이 정도면 그 이하에서는 에어레이션에 의한 영향은 없다라는 실험을 근거로 해서 실험을 수행을 했고 오른쪽 테이블에 보시면은 셀 그로스 측면에서는 DO 50 이상에서는 포지티브한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셀 그로스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고 제조업 단백질의 생산성 측면에서는 80%에서의 DO는 올리면 올릴수록 제조업 단백질 생산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H에 의한 영향을 말씀을 드리면 pH에 대해서 GMCSF의 스테빌리티를 확인을 했고요. 이 스테빌리티는 비교적 뉴트럴한 애시딕한 컨디션에서는 데그레이션이 상당히 급격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크리션 측면에서는 pH를 5.5, 6.5까지 pH를 올리면 올릴수록 시크리션이 증진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리액터를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셀 그로스 측면에서는 pH를 5.5로 컨트롤했을 때 컨트롤하지 않은 대조구와 거의 비슷한 셀 그로스 생장 곡선을 얻을 수 있었고 pH를 5.0이나 4.5 또는 6.0이나 6.5로 올리게 되면은 셀 그로스가 크게 저하되거나 브라우닝이 심해지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조업 단백질은 GMCSF 생산 측면에서는 앞에서 기초 실험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컨트롤보다 pH를 5.5나 6.0으로 컨트롤했을 때 크게 생산성이 증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앞에서의 결과를 근거로 증진된 시크리션과 스테빌리티에 의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DO와 pH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퍼퓨전 컬처를 하게 되면 퍼퓨전 레이트를 높이면 DO와 pH가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여드린 DO나 pH 등과 같은 투영한 조건을 퍼퓨전 컬처와 연계한다면 좀 더 시너지스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로닝 F68인 경우에 셀 표면에 어브sorption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GMCSF 생산 측면에서 상당히 시크리션 증진을 통해서 생산량을 증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테오라이틱 데그레데이션이 셀 컬처에서 단백질 생산에서는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식물세포 배양에서는 경쟁적 기질로 젤라틴과 그리고 프로테이즈 이니비터로서 다시트라질을 첨가했을 때 생산성 증진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배양 공정 측면에서는 퍼퓨전 컬처를 수행함으로써 GMCSF의 리텐션 타임과 프로테이즈와의 컨택 타임을 줄임으로써 프로덕티비티 증진의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을 여러 가지
그 미디어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컴비네이션을 했을 때 그 컨트롤에서 맥시멈 레벨이 1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인 반면에 그 30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까지 약 30대가량 생산량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리액터 오퍼레이션상에서 그 DO 레벨은 셀 그로스의 미니멈한 DO 레벨은 50%였고 그 GMCSF 생산에는 80% 이상의 DO가 불합식할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pH는 5.5로 컨트롤하는 것이 그 셀 그로스와 그 제조업 단백질 생산의 양자에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수행될 연구에서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팩터들에 대한 그런 시너지스틱한 임팩트가 관찰될 예정이고, 그리고 롱텀으로 컬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셀 바이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셀 바이빌리티에서는 네크로시스나 에이퍼토시스 등에 대한 그 양자에 대한 연구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프션 레이트를 빠르게 하는 경우에 셀 피지올로지컬한 측면에서는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석 툴을 이용해서 그 셀의 그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그 퍼프션 레이트를 컨트롤해주는 그런 전략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라운드 퍼프제이트 안에 있는 GMCSF를 바로 그 인시추로 분리해내는 컨티뉴어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